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18번째 개인 삼풍고개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삼풍고개의 괴사와 상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6개 효 중에서 하괴에 해당하는 초효, 2효, 3효에 대해서 효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 전 먼저 괴상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까요? 18번째 괴인 삼풍고개의 산풍고, 하괴는 양,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람을 상징하는 송괴입니다. 상괴는 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을 상징하는 간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풍고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효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먼저 초육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죠. 초육. 간부지고, 유자, 고무구, 그 다음에 여종길입니다. 우리말로 한 번역을 해볼까요? 간부지고, 유자, 고무구, 여종길입니다.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폐단을 바로잡으니,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폐단을 바로잡으니 유능한 자식 덕분에, 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얘기할 때 고라고 부르죠.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형고지신 유비, 형고지신이 나올 때 고자는 돌아가신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를 지칭할 때 고자를 씁니다. 선치는 허물이 없으며, 여는 위험하다는 뜻이죠. 위험하지만 끝내 길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고괴가 말하는 이 삼풍고, 이 고가 뭐라 그랬죠? 벌레 3마리가 그릇 위에 올라 있는 게 고죠. 쉽게 말하면 적폐 또는 폐단을 얘기합니다. 고괴는 보다시피 양양,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괴손이죠. 하괴손은 그 상징하는 말이 순응, 확산, 명령 이런 데서 가지고 있죠. 순응, 확산, 명령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상괴, 가는
제지하다, 절제하다,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삼풍고에서 이 고라는 것은 하괴, 손이 순응하고 명령이라는 상징이 있으니까 명령에 순응하는 거죠. 반면에 상괴가는 제지 또는 절제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괴, 손이 그 명령에 무조건 순응함으로써 그 순응하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게 적폐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삼풍고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있는 내용이자 교훈이 됩니다. 즉 하괴인 손이 명령과 순응이란 상징어를 가지고 있으니 아래 사람이 맹목적으로 윗사람의 명령에 따름으로써 그것이 잘못된 명령인지도 모르고 계속 따르다 보니까 그게 누적되어서 적폐가 되는 거죠. 이를 바로 고라고 합니다. 부패되었다 또는 폐단이 쌓였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역은 과오를 줄이고 그 다음에 덕을 뻗쳐나가는 그런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개의 대의는 그동안 쌓인 적폐를 치유하는 것이 되죠. 그동안 쌓인 적폐를 치유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소동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의 지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쌓인 폐단이기 때문에 한 세대가 지났어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사는 초6효사를 보면은 아버지도 나오고 아들도 나옵니다. 아버지 부자, 아들 자자죠. 그래서 부자로서, 즉 폐단이 쌓이고 쌓였으니까 아버지 때의 폐단이 아들 세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나오고 자자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삼풍고의 폐단이 그렇게 누적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부지고, 여기서 간자를 볼까요? 간자. 이 간자를 보시면은 이게 줄기간자 됩니다. 줄기간. 사전을 보면 줄기간을 나오죠. 또 등뼈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등뼈. 우리가 등뼈가 발라야지 자세가 발라진다 그러죠. 이 등뼈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게 바로 잡다는 뜻이에요. 바로 잡다. 그래서 간부지고는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폐단을 바로 잡으니 라는 뜻이 여기 간부지고에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유자란 유능한 자식을 얘기합니다. 즉 아버지의 폐단을 치유해 나가는 그런 유능한 자식을 여기서 유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구에서 이 고자, 보면 바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부적을 쓰죠. 그때 보면은 현비, 현조고, 현고, 현조고 이런 식으로 고자 계속 나옵니다. 이건 돌아가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무구의 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고는 돌아가신, 여기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 고무라 합니다. 그래서
선친이 허물이 없다. 왜? 유능한 자식이 있으니까 돌아가신 선친이 무구, 허물이 없다. 또 위험하지만 끝내 길한 것도 바로 유능한 자식이 아버지 때의 폐단을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물상으로 이게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죽을 사자입니다. 물상으로 보면 이 간이 물상으로 볼 때 간이 무슨 물상을 또 가지고 있나 하면 가문이 되다 보니까 이 6개의 효사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두 번째 효는 어머니 자리, 다섯 번째 효는 아버지 자리, 상효는 조상들 자리, 초효는 어머니 밑에 있으니까 자식의 자리에 각각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계간이 가문을 가리키므로 유고는 아버지, 구인은 어머니, 초육은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초육효사를 보면은 아들 자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초육효사는 우리에게 이런 효사로서 아버지가 폐단을 저질렀지만 유능한 자식이 있어 이를 치유해 나가니 돌아가신 아버지는 허물이 없고 다소 위험하지만 끝내 길하다라는 효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폐단을 바로 잡으니 이런 뜻은 그 폐단을 치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초육은 아버지에 해당하는 오효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자식은 자식이지만 아주 어린 자식이고 이 돌아가신 아버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리 감각이 멀다는 얘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식에 해당되므로 이 효사를 보면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올 정도로 시간이 많이 벌어져 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적폐는 고라는 적폐, 즉 폐단은 오랜 시간에 누적되어 있는 폐단이기 때문에 쉽게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효이어야 됩니다. 양효이어야 됨에 불구하고 초육은 음효죠. 음효가 바로 잡는 데 가서는 어찌 보면 역부족입니다. 다만 음효이긴 하지만 첫째 자리가 양효 자리입니까? 음효 자리입니까? 양효 자리죠. 양효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효가 양효 자리에 있으면서 전심전력으로 아버지의 폐단을 치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 초육이 효변하면 하균은 어떻게 될까요? 음이 양으로 변하니까 양이 되죠. 양이 됩니다. 이건 하늘 상징하는 근이죠. 이건 아버지란 물상이 이승과 동시에 군자라는 물상, 군자. 그 아버지와 군자라는 물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폐단을 치유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나가는 노력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육 효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효 구이 효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죠. 구이는 우리말로 읽어볼까요? 구이 간모지고입니다. 밑에는 간부지고인데 이건 간모지고. 그 다음 불가정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폐단이 아니고 어머니가 저질러 놓은 폐단을 바로 잡으니 어머니가 저질러 놓은 폐단을 바로 잡으니 고dom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즉 고dom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가 저질러 놓은 폐단을 바로 잡으니 고dom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구이 효사에 왜 간모지고 모자가 왜 나왔을까요? 그 자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호 자리는 어머니에 해당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가 나오는 것이죠. 전대의 잘못에는 아버지의 잘못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어머니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어머니의 목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역할에 비해서 그 당시에 어머니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래서 조상을 상징하는 상구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구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효에서는 모두 아버지 부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폐단의 양이 월당에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의 간부, 3호의 간부, 4효의 유부, 5효의 간부, 4개 효의 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어머니가 저질러놓은 폐단은 아주 부분적이기 때문에 2호에서만 어머니가 저질른 폐단이라는 이 어머니 모자가 나오는 것이죠. 자, 2호 자리가 안주인의 자리이고 이 9이는 위로 6이와 상응하면서 정하죠. 왜? 양효, 음효이기 때문에 서로 정행합니다. 또 이 상을 볼 때 아버지는 고자가 들어감으로써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지만 여기 어머님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 역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어머니 역할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2호와 상효를 제외한 모든 효에 아버지 부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가정, 이제 간모지금 말씀드렸고 불가정을 보면은 고dom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이 고dom 정자죠. 고dom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하는 일은 집안의 일입니다. 가사 일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바깥에서 일하며 바에서 어머니는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일할 때는 가족 간의 정이 앞섭니다. 어떤 도덕적인 고dom보다도 가족과의 정이 앞서게 돼 있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지른 폐단을 바로 잡음에 있어서
고돈만 내세워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왜? 어머니는 정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또 자식을 길러내고 어른을 모시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지르는 폐단에서는 고둠을 너무 내세워서는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일은 주로 바깥의 일이고 어머니 일은 주로 가정 내의 일인데, 가정 내의 일은 가족 간의 정이 어떤 다른 정보다는, 고도 정보다는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머니가 저지른 폐단을 바로잡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고들 정을 내세우면은 자칫하면은 효란 덕목과 배치될 수가 있습니다. 왜? 고들 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인 덕목입니다. 그리고 효란 것은 가정 내에서의 덕목이죠. 가정 내에 주로 일을 하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고들 정, 이 정보다는 오히려 그 효라는 가정 내의 덕목이 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자, 구이는 양호이지만 두 번째 자리에 있으니까 음호 자리죠. 그죠? 양호 자리이면서 음호 자리에 있습니다. 음호 자리에 있는 구이가 발음을 잃었죠. 결국. 그죠? 양효가 음호 자리에 왔으니까. 구이는 양호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자리가 음호 자리입니다. 발음을 잃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지른 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구이가 발음은 잃었지만 중도를 차지했죠. 즉 하괴에서 중간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나마 바로 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구이가 효변하면 효상은 어떻게 변합니까? 양이 되겠죠. 구이가 효변하면 양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효가 양효에서 음효로 변하니까 산을 나타내는 관계입니다. 산을 나타내는 관계가 되죠. 이 관계는 우리가 풍지관계 봤죠? 풍지관계를 한번 그려볼까요? 풍지관. 이게 풍지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같은 호가 연이어 있을 때는 하나의 호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양효가 두 개니까 이건 양효 하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음효가 두 개니까 이거는 우리 음효 하나를 바꿀 수 있죠. 또 음효가 두 개니까 이거는 음효 하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대상이죠? 양입니다. 바로 양. 산을 나타내는 관계, 즉 풍지관계는 이 풍지관계를 추가하면 바로 산을 나타내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관계는 이 풍지관계에서 의미하듯이 이 풍지관계는 위에 바람이고 밑에는 땅입니다. 바람이 땅 위로 불러 지나가는 그런 모양을 갖춘 것이 이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이 관계는 이 관계의 축약입니다. 축약으로서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 저질러 놓은 일을 바라보면서 중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중도로서 그 폐단을 바르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이가 두 번째 효가 폐단을 바로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모지고 불가정, 이건
어머니가 저지른 폐단을 바로 잡으니 그때는 고듬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왜? 어머니는 고들정보다는 효라는 가정 내에서의 덕목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구삼효를 볼까요? 구삼효를 먼저 읽어보죠. 간부지고 그 다음 소유회 그 다음 무대구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폐단을 바로 잡으니 조금 후회는 있으나 큰 허물은 없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다시 하면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폐단을 바로 잡으니 조금 후회가 있으나, 이 회자는 후회할 때 회자죠. 조금 후회가 있으나 큰 허물은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구삼은 초유기에 비하면 아버지인 유고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나이 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구삼에서 효사가 말할 때는 유고가 돌아가신 아버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불어 나오죠. 살아있다는 뜻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지른 폐단을 바로 잡으니 조금 후회가 있으나 큰 허물은 없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삼은 초육에 비해서 아버지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친이 아직 살아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친이 살아있을 때 그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왜?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저지른 일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특히 자식으로서 바로 잡는다는 일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감정을 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 구삼이 호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계로 변하죠? 양, 양에서 양, 음으로 변하죠. 양, 음으로 변합니다. 이건 무슨 괴죠? 물을 상징하는 감괴죠. 물을 상징하는 감괴입니다. 물을 상징하는 감괴이면서, 감에는 무슨 물상이 있습니까? 고듬이라는 물상, 고듬. 바로 이 고듬이란 이 물상이죠. 고듬이란 물상이 있습니다. 또 고듬이란 물상이 있음과 동시에 마음의 병이라는 물상이죠. 마음의 병. 즉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아버지일 경우에는 상당히 감정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이 나타난 것도 삼효가 효변한 감괴에는 마음의 병이라는 물상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이 물상으로 구삼이 아버지가 잘못한 일을 바로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이 감괴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질러 놓은 폐단을 바로 잡는 일이니까 아버지와의 감정 충돌이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조금 후회가 있어. 그러나
큰 허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일단 저질러 놓은 폐단을 바른 방향으로 개선시키 나가기 위한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의 감정적인 충돌은 다소 있어서 조그만 후회는 있지만, 그러나 대의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큰 허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9.3은 양효가 양효 자리에 있죠. 왜 그렇습니까? 초효, 2효, 3효, 1, 3, 5효는 양효 자리고 2, 4, 6은 음효 자리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9.3은 양효 자리에 양효가 왔습니다.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 양효가 양효 자리에 왔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나칩니다. 즉 양의 기운이 지나치다는 얘기죠. 자, 아버지 일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양효가 양효 자리에 와서 조금 지나치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심적 갈등이 또는 마음의 불편함이 더 강화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약간 과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식이 자기가 저지른 폐단을 바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건 좋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사에서 조금 후회가 있다고 한 것도 아들이 양효면서 양효 자리에 왔기 때문에 조금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소유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쌓인 폐단을 치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허물은 없다라고 효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효위, 즉 효의 자리와 초, 2, 3, 4, 5, 상효, 그렇죠?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이 자리에 따른 효사가 거의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효, 2효, 3효를 배웠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은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를 제가 그려놓고 그 옆에 같이 따라오는 효사의 확률이 높은 효사를 제가 적어뒀습니다. 자, 초효는 가장 아랫부분이 있죠. 신체로 따지면 가장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효사를 보면은 족도 발이고 지도 발입니다. 무는 엄지발가락이죠. 그 미는 꼬리입니다. 리는 발다 또는 신발. 자, 모두가 발하고 해당이 되죠. 효상이 가장 아랫부분에 있을 때는 초효에서는 족, 지, 무, 미, 리 이런 효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2효 자리는 하괴에서 중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중이 많이 나오죠. 그 얘기는 상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교에서 5효는 중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중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2효에서는 중, 포, 유, 황. 중도, 그 다음 포는 포유하다는 얘기죠. 2효는 초효와 3효 사이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 유는 유하다, 부드럽다, 아련하다, 중간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황은 황색이죠. 황색은 항상 중도에서 황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포유황이라는
효사가 종종 나옵니다. 세 번째, 3효에서는 종이라는 효사가 종종 나옵니다. 왜? 3효는 하괴의 마지막 효입니다. 그래서 종이란 효사가 자주 나오죠. 그 얘기는 상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상교에서도 상효를 보면은 상교의 마지막 효입니다. 그래서 종이란 효사가 종종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 3회의 종은 여기 보면은 종은 여기 3호, 그 다음에 상계 3효, 이거는 모두 마지막 효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효사가 종종 등장한다. 그 다음 구는 두려워할 구자입니다. 4효에서는 구자가 종종 등장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구자는 바로 아버지 자리, 임금 자리, 왕 자리입니다. 원래 높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죠.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자가, 두려워할 구자가 종종 나옵니다. 5효에서는 제가 2효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자, 포자, 유자, 황자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상효에서는 종자와 그 다음에 숫자는 머리를 얘기합니다. 상효는 가장 위치에 있는 효죠. 그래서 머리 숫자가 종종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효사의 효위가 나타나는 효사는 종종 우리의 신체에 비유해서 신체에 해당하는, 신체의 그 해당 부위에 해당하는 효사가 종종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주역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삼풍곡회의 초효, 2효, 3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사도,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배워 나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